이번 시간은 도구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을 눈앞에 쫙 펼쳐주는지 짚어보는 핵심 브리핑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맨몸으로는 진짜 조금도 느낄 수 없는 숨겨진 자연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도구를 통해 이 감각의 한계들을 아주 멋지게 깨부수고 있죠. 자, 그럼 도구가 우리의 감각을 어떻게 확장시켜주는지 그 세 가지 방식을 바로 살펴볼까요? 첫째, 일반적인 감각의 단순한 물리적 확장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 걸 당겨오는 망원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달 표면을 맨눈으로 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눈을 수백 킬로미터 밖으로 쓱 늘려주는 거대한 돋보기 역할을 하는 셈이죠. 둘째,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주파수 대역을 번역해 줍니다. 자외선이나 인간의 귀에 아예 안 들리는 초음파 같은 거요. 이런 걸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색깔과 소리로 바꿔주는 거죠. 자연이 쓰는 완전 낯선 외국어를 우리가 아는 말로 실시간 통역해주는 감각 통역사 같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감각을 새롭게 창조해냅니다. 방사능이나 자기장 같은 건 우리 몸에 감지할 기관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런데 가이거 계수기나 나침반 같은 도구는 이 숨겨진 힘을 측정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소리나 움직임으로 딱 바꿔줍니다. 진짜 우리한테 완전 새로운 제6의 감각을 달아주는 거나 다름없죠. 결국 도구라는 건 그저 삶을 편하게 해주는 기계를 넘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한계를 무한히 넓혀주는 가장 강력한 진화의 무기인 겁니다. 바쁜 여러분을 위한 핵심 요약. 오늘은 지식과 실천의 상관관계에 대해 빠르게 살펴볼게요. 이 자료는 훌륭한 과학적 발견들이 왜 우리의 실제 문제들을 당장 해결해주지 못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짚어주거든요. 자,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지식 자체의 한계예요. 과학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탁월하지만 그 지식 단독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최고급 요리 레시피를 눈으로만 읽는다고 절대 배가 부르지 않는 것처럼요. 두 번째로, 그래서 결국 행동이 필수적이지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운동이 심장병 위험을 낮춘다는 기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건 너무 쉽잖아요. 하지만 당장 운동화 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들의 진짜 원인을 꼬집습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서 생기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행동의 부족 때문이라는 팩트죠. 결국 해답은 새로운 지식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아는 걸 오늘 당장 하나라도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종이 위의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쥐고 오늘 당장 움직이는 우리의 실천입니다. 자,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슬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머릿속이 하얘지거나 대칭 숫자를 지어내실 텐데요. 네,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긴 하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심층 탐구에서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사람을 연구할 때 미소 짓는 횟수라던가 시간대별로 기억해낸 단어 개수를 세는 건 꽤 쉽잖아요. 눈에 딱 보이니까요. 맞아요. 수치화하기 명확하니까요. 네, 하지만 감정이나 성향을 측정하려고 하는 순간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몇 번 슬픈지를 물어보면 사람들은 보통 굉장히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해서 대답하거든요. 게다가 그 슬프다라는 단어의 기준도 사람마다 진짜 천차만별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이게 약간 식당에서 종업원한테 이 음식 얼마나 매워요? 라고 묻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 매운맛이요? 네네. 저한테는 후추만 살짝 들어가도 매운데 어떤 사람은 그 청양고추를 통째로 씹어 먹어야 맵다고 느끼니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내 기준의 매움이랑 남의 매움이 다르듯이 감정을 묻는 추상적인 질문은 그 연구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립니다. 아예 흔들린다. 네, 이거는 마치 고무줄로 길이를 재는 거랑 같아요. 잴 때마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자루는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오, 기준이 계속 변하면 데이터가 쓸모가 없죠. 그럼 과학적인 연구에서 사람의 속마음을 측정하는 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질문의 방향을 살짝 비틀어주면 되거든요. 방향을요? 네, 모호한 감정 대신에 아주 뚜렷한 행동을 묻는 겁니다.
고무줄 자를 단단한 쇠자로 바꾸는 작업인 거죠. 아하. 얼마나 슬픈지 묻는 대신에 지난 1년 동안 직장에 병과를 낼 만큼 슬펐던 적이 몇 번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느낌을 구체적인 행동 사실로 치환하는 거군요. 오늘 자료에 나온 그 미루는 습관 부분도 맥락이 똑같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같은 원리죠. 얼마나 심하게 일을 미루십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지불할 여유가 있는데도 현재 납부가 늦어진 공과금 고지서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고지서 개수를 묻는 건 단순히 막 성향을 묻는 것보다 너무 뼈 때리고 좀 가혹한 질문 아닌가요? 뼈를 때린다. 네. 막 방어 기제가 발동할 것 같은데요. 너무 날카로워서요. 확실히 엄청 직접적이고 좀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행동 지표를 사용하면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그 노이즈가 싹 제거되거든요. 아, 주관성이 빠지는군요. 맞아요. 명확한 팩트라는 시그널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연구자 A가 진행한 연구랑 연구자 B가 진행한 다른 연구를 오차 없이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연구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열쇠가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방법론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단지 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고객 설문조사를 기획하시든 아니면 스스로의 어떤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시든 간에 모호한 느낌 대신 구체적인 행동을 특정해야만 진짜 현실을 마주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매운 음식 비유처럼 얼마나 매워요? 라고 묻는 대신에 한 입 먹고 물을 몇 잔이나 마셨어요? 라고 팩트를 묻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와, 물을 몇 잔 마셨냐. 평가의 기준을 내면에서 외부의 실체로 끌어내는 것. 그게 정확한 문제 파악의 첫걸음이네요.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를 들으신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가? 라는 뜬구름 잡는 질문 대신에 오늘 아침 알람이 울린 후 몇 분 만에 침대에서 벗어났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이 주는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밭의 작물을 교체하여 땅을 살리는 지혜, 윤작, 크롭 로테이션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이 자료는요, 농부들이 한 밭에 같은 작물만 계속 심는 대신에 똑똑하게 순서를 싹 바꿔서 심는 게 대체 어떻게 흙을 건강하게 만드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과연 작물들이 자리만 싹 바꾸는 걸로 땅에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첫째로, 윤작은 단순히 매년 아무 작물이나 무작위로 막 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밭의 상태를 딱 고려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특별한 순서에 따라서 작물을 교체하는 과정인 거죠. 둘째, 실제 세 개의 밭에서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년 차에 각각 당근, 녹색콩, 토마토를 심었다고 쳐보죠. 그럼 다음 해에는 이 작물들이 옆밭으로 딱 한 칸씩 이동하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이 새 학기마다 규칙적으로 옆자리로 쫙 옮겨 앉는 것처럼요. 그렇게 매년 자리를 돌다 보면 4년째가 딱 됐을 때 마침내 처음 심었던 원래 순서로 완벽하게 싹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왜 굳이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할까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각각의 작물이 다음 타자를 위해서 토양을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한 작물이 자라면서 특정 영양분을 쏙 빼먹으면 다음 순서의 작물이 그 빈자리의 영양분을 꽉꽉 다시 채워주거든요. 진짜 엄청난 팀워크 아닌가요? 이 덕분에 흙이 지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되고 지속 가능한 농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결국 작물들이 이렇게 순서를 척척 바꿔가며 서로를 위해 땅의 영양분을 채워주는 이 완벽한 팀워크야말로 자연도 살리고 농업을 또 계속 이어가게 하는 진짜 핵심 비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입안의 건강이 몸 전체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지 빠르게 짚어보는 핵심 브리핑입니다. 음식이나 공기는 물론이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까지 우리 몸에 들어오려면 무조건 입이라는 이 단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순간부터 구강 상태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첫째로 기억하실 건요.
건강한 잎이 우리 몸이라는 성곽을 지키는 진짜 든든한 1차 방어선이라는 겁니다. 튼튼한 치아랑 잇몸은 숨을 쉬고 영양분을 얻게 해주는 동시에 나쁜 미생물들이 우리 피 속으로 몰래 침투하는 걸 꽉 막아주거든요. 입이 우리 몸의 유일한 정문인데 문지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없잖아요. 둘째로 지금 입안의 상태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치아나 잇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입이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시나요? 사실 이건 우리 신체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이상 징후들을 그대로 비춰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요.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이게 치명적인 전신질환으로 바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어선이 뚫린 입안에서 그 나쁜 세균들이 핏줄을 타고 온몸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심각한 병을 퍼뜨린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진짜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결국 치아와 잇몸을 잘 관리한다는 건 단순히 입안을 깨끗하게 하는 걸 넘어서 세균의 전신 침투를 꽉 막아 내 몸 전체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첫걸음인 셈입니다. 바쁜 여러분을 위해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브리핑. 오늘은 바로 문화적 다양성의 양면성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지문은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이 우리 일터나 일상에 어떤 엄청난 혜택을 주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떤 현실적인 한계점들을 숨기고 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자, 첫째로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생산성의 변화를 꼽을 수 있는데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일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쏟아지는 이른바 지식 파급 효과 덕분에 생산성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양성이 너무 과해지면 어떨까요? 서로 소통하고 방식을 맞추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낭비되는, 즉 과도한 거래 비용이 발생해서 오히려 생산성이 뚝 떨어지게 되죠. 둘째로 이런 일터에서의 영향은 우리 동네의 삶의 질 문제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포용력 있는 사람들에게 다문화 지역은 정말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굳이 비행기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동네 안에서 전 세계의 다채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아주 쉽게 누릴 수 있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다양성이 초래할 수 있는 뼈아픈 갈등 상황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다양성을 국가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나 왜곡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180도 반전돼 버려요. 원주민들이 타민족을 차별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외부인들 사이의 갈등이 내 앞마당의 평화까지 깰까봐 극도로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건 지식의 확장과 일상의 풍요로움이라는 멋진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통 비용의 증가와 정체성 갈등이라는 꽤 묵직한 그림자가 늘 함께 따라온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